백선엽 찬양하는 방송을 했고 또 8.15에 맞춰서 이승만 특집 5부작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8.15에 방송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오늘 문화재 특별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이 크게 구호 한번 외치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호는 뒤에만 3번씩 뭐 사죄하라 하면은 3번씩만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일미와 독재 찬양 국민 앞에 사죄하라! 방송 연기 기만이다! 이승만 다큐 즉각 중단하라! 네, 오늘 첫 여는 말씀은요. 4.5혁명의 정동현 상임부장님 모시고 첫 여는 말씀 듣겠습니다. 어르신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동익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KBS 김인규 사장이 우리가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에 저희들이 쳤던 천막을 구청을 지켜가지고 뜯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청장은 서울에 있지도 않습니다. 밑에 직원들 아마 겁박을 한 모양입니다. 언론사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구청도 별 수 없이 와서 뜯어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연락해가지고 전병헌 의원이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구청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비가 막 내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또 경찰들이 막 몰아닥쳐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천막을 못 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볼 지금 천막을 내리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근데 아까 이 촛불문화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 어르신들의 피 맺힌 절규, 한 맺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승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좀 새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4.19 혁명에 의해서 국민의 손에 쫓겨난 독재자입니다. 이미 그때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승만을 다시 공과를 따져보겠다 어물쩍하면서 독재자를 미워하는 방송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커다란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수구 세력들이 자기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친일파와 독재자를 미화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지난 4.19 행사 때는 이승만 양자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과를 한답시고 이제 나타나서 이승만은 대통령은 발포 사실을 몰랐다. 명령을 내린 것조차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레발을 떨고 또 KBS가 난데없이 친일파 백선엽 찬양 방송을 하더니 저희들이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이승만 찬양 방송을 지금 한 80%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별개 못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반대를 하고 이 반대운동이 불꽃처럼 타오를지를 미처 예상을 못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한과 또 4.19 세대들의 또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모든 힘들이 합쳐져서 지금 KBS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자체가 지금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좀 정당성을 자기들이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학자들을 동원해서 좀 걸러보려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까지 반대운동이 거세니까 학자들이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자체를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반드시 저는 이승만 찬양방송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승만 찬양방송을 막지 못한다면은
MBC도 할 것이고 SBS도 하고 YTN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방송들이 또 조정동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승만 친일파 독재자 사냥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역사가 완전히 친일파 독재자가 이 나라를 건국했고 이 나라를 만든 그 후국의 건국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완전히 헌법 정신까지 무시하게 되게 됩니다. 누누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헌법 정신도 무시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방송을 강행하려는 저희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고 민주화운동 역사를 폄하하고 그럼으로써 친일파 독재자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쌓임으로써 나중에 5.16 쿠데타를 미워하면서 박정희까지 미워하겠다는 게 이대로 속셈입니다. 원래 KBS가 이 프로를 기획할 때 이 나라를 움직인 역사적인 인물들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1등이 김구 선생이었고 8등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먼저 하라고 지시한 이유, 이게 뭐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지금 박정희를 우리가 특집 방송을 하면 어떻겠냐, 밑에 사람한테 또 물어보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번 내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친일파 독재자 후예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닫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를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 KBS 역사 왜곡 방송, 친일파 찬양 방송, 독재자 찬양 방송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은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KBS를 바로 세우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운다는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투쟁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좀 내다볼지 압니다. 반드시 우리 투쟁은 이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단체의 투쟁 중에서 승리로 장식한 역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KBS 김인규 사장 퇴진 투쟁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저는 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월째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며칠만 더 밀어붙이면은 이번 8.15 특집 반드시 못 옵니다. 8.15 특집 못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새삼스럽게 뒤늦게 이승만 찬양방송 할 그런 계제가 용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KBS 김인규 사장은 KBS 도청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언제 지금 모가지가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쟁에 힘입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 역사를 친일파 독재자 손에 맡기겠습니까? 그 친일파 독재자의 후예가 집권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가 두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KBS 김인규 사장은 바로 그걸 노립니다. 옛날 MB 특보, 그것도 홍보특보로 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그래가지고 한 자리 사장자리를 꽤 찼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친일파 독재자를 찬양하고 나아가서 이제 5.16 쿠데타까지 찬양하는 방송을 하게 되고 또 박정희까지 찬양하는 방송을 하게 되면 친일파 독재자의 후예가 집권하게 되면 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김인규 그 검은 속셈대로 역사가 굴러갈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투쟁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KBS 프로 문제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건 역사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KBS 이승만 찬양방송을 막는 투쟁 자체가 내년 이 나라의 민주 진보 정권을 세우는 그런 바로 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모아서 이승만 찬양방송 반드시 저지하고 말 것을 다짐합시다, 여러분.
자,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역사 뒤집기, 자칭 역사 바로잡기라고 얘기하지만 역사 뒤집기를 계속해서 벌여왔는데 바로 이 완결판이 공영방송에서, 국민의 방송 KBS, 공영방송 KBS에서 낙하산 사장이 안트더니 바로 친일파 독재자를 미워하고 찬양하는 특집 다큐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다음은 4월혁명의 김준기 선생님이 말씀 듣겠는데요. 나오시는 동안 구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친일미와 독재 찬양, 김인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헌법유린 KBS, 김인규는 퇴진하라!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김준기, 4월혁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준기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또 함양 거창을 거쳐서 거제까지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 다녀왔는데 다녀온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 가서 4.3 환경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4.3 연구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주도에 가면 그 제주도민 몰래 참 창피스럽죠. 저는 유령탑에 가서 참배를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주 도지사까지 4.3 민주항쟁을 얘기를 하고 비구의 역사를 청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기지를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역시 과거 작년보다는 다르게 제주 시민 모두가 해군기지 절대 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전 도민적 분위기가 높여져 나가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가 빼어난 자연경관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제7대 자연경관지구로 도전하는 범시민적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자연경관을 막음으로써 그거를 분명히 관철시킴으로써 해군기지 건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1차적 전략을 가지고 도민들이 전진대회를 하고 있었고 저 역시 거기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의 해군기지 반대 민중투쟁이 즉 주민투쟁이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경남 지역 진주 지역 다녀보니까 저 미심은 벌써 돌아섰습니다. 단지 우리 촛불과 횃불을 어떻게 들 거냐 하는 우리 여기에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한이 많습니다만 이게 우리 개인의 한풀이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민족의 한이고 우리 민중의 한입니다. 이 민중의 한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독재 권력을 친일파 친미 세력들을 청산하고 바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 전선은 꼭히 여기에서만이 이루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민중적 열의를 부득해서 세우는 일에 더욱더 좀 해야 되겠다. 1차적으로 오늘 우리의 1차 목적은 KBS 저희 이승만 미화 방송을 저지하는 데 있고 또 그걸 획책하는 그 배후 세력들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투쟁은 내년도 승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투쟁은 일상화해야겠다.
즉 운동이 생활화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동안 여기 참석을 잘 못했습니다만 지역에 다니면서 바로 민중의 의식을 높여내고 반드시 내년에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저는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집회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동희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 기필코 자주민주 통일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정권을 우리가 창출해야 된다고 하는 각오로 1차적인 목표를 일단 달성하도록 힘껏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에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재 찬양 친일미아 방송도 막아내야 되고 또 4대강도 막아야 되고 제주 강정기지 해군 기지도 막아내야 되고 참 여러 곳을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그래도 자기 맡은 바도 소임을 다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인 목적은 6월 달에 방영된 친일미아 방송 사죄를 받아내고 이승만 다큐를 꼭 저지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말씀 듣겠는데요. 다음은 그 언론 지키기 천주교 모임의 이필립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구호를 한 번 더 외쳐보겠는데요. 이승만은 독재자다. 독재미야. 즉각 중단하라. 친일미야. 독재 찬양 70년 이상 반대한다. 네, 언론 지키기 천주교 모임 이필립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 언론 지키기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이긴 한데 천주교 언론만 지키는 걸로 이렇게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언론 지키기가 먼저고 천주교 모임이 나중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방송 KBS라는 말은 벌써부터 김인규 씨가 사장으로 낙하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라도 국민의 방송답지 않은 그런 말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BS가 이 정도로 망가질 줄 몰랐습니다. 3년 전에도 제가 초저녁에 와서 새벽까지 촛불을 밝히면서 뜻있는 젊은이들과 토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철부지 KBS가 아직도 국민의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6시, 새벽 6시 25분경에 노인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KBS 정신 차리라고 단식과 더불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데 돌을 몇 사람 없는 순간에 날치기 처리하듯이 들어 닥쳐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방송을 우리가 시청료, 수신료 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신료 절대 거부하고 김인규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촛불을 밝히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우려한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독립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운동하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농성장이 철거되고 침탈당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또 KBS가 사주한 거다, 압박을 놓은 거다 또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이게 치졸하다, 다음에 또 추잡하기까지 하다,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고 있지 않는,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말씀하신 수신료를 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다음 이어서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에도 함께하고 있는 표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삼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표 때문에 박수치기가 어려우니까 힘내서 함성으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오늘 한 50명 정도밖에 안 오면 어떡하려나 아주 심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0명을 훨씬 넘어서는 이런 그 참여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뭐 100명이 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명, 300명이 모여서 이 함성이 KBS로 전해져서 이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중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정한 범죄 중에서 여러 가지 살인의 범죄도 있고 등등 합니다만은 그 법에도 이제 눈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인은 했지만은 왜 살인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정황을 조사해서 그 사형을 내릴 사람을 무기징역으로도 내리고 무기징역 선고할 사람을 뭐 한 20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형을 그 조율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류가 용서하지 않는 범죄, 희호를 두지 않는 범죄, 그것은 유럽에서 규범적으로 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나치 범죄나 민족 범죄에 대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희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인류가 범한 범죄 중에서 용서 못할 범죄가 유일하게 민족에게 반역을 저지른 범죄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정국에서 우리는 인류가 저지른 범죄, 용서 못할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그리고 일본군 반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의 내장을 빼가지고 저희들 기념탑에다 제사를 일했던 그런 백선엽이가 한국의 전쟁 영웅으로 미화하는 방송을 KBS,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영화했습니다. 이미 KBS는 도덕적으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 방송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희는 이 방송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 독립운동하면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면서 독립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쓰러져 갔던 독립소녀들의 후손들이 KBS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 독립운동의 본보인 천막을 침탈해가지고 그거를 다 뺏어서 없애가고 그리고 가림막이나마 하겠다고 하는 이 텐트를 질러가니까 그것도 경찰들이 막고 지금 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반역과 애국이 변화하고 있는 역사의 대전환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 후에 친일파들은 친일파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반국을 극대화시켜서 그 친일행위를 그 밑에 감춰놓고 승승장구 대대손손 현재까지 이어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그리고 독립소녀들은 이승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4대가 망하고 5대가 망하고 6대가 망해서 지금도 만나오는 병고에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일 인명사정이 만들어지니까 이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동안에는 친일파가 부정하지를 않았는데 인명사정을 만들어냈으니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청년 대표하자
식민지 경제를 만들어낸 일본의 기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식민지 경제를 만들어와서 좋은 비판은 있었지만은 이건 상당한 사회 이승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기간 동안에 친일파를 애국자로 변화해서 일반화시키는, 어디 가서 친일파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역사의 전환을 만들어놓자. 이것이 바로 지금 KBS가 친일을 영웅화 만들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데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다큐 5부작이 나가게 되면 어떤 일가 일어나느냐?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 정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친일파들의 방해 때문에 5부작 시리즈 나가면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화문의 건국의 아버지 평생이 세워지고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면 그거 허물기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친일파들이 반공을 내세워서 내년에 총선과 대선으로 정면돌파하고자 하는 이런 계략이 깔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각하니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친일의 애국이 되는 나라, 그리고 독립전열은 마적당이 되는 나라, 이게 하늘에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하늘을 제대로 찾아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전열을 얼어죽고 굶어 죽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 미래의 단식에 무기한 지금 준비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 심각한 역사의 전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한번 삐뚤어지면은 그거를 바로잡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또 한 예로 이승만이가 수많은 사람을, 그 사람은 저는 인간 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 비비는 것을 동포 사랑하는 것은 아예 뜻도 없고, 민족 반역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수없이 죽여서라도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승만리즘, 이 이승만리즘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되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차지했고,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명분을 도외해서 충성을 바치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을 온통 민족 반역자들, 만주울판에서 독립군을 수없이 죽이고 고문하고 고통을 가했던 그런 자들 1세기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안도희와 단독 범행했다. 빨갱이의 소굴이고 빨갱이의 오대명이었기 때문에 애국적인 입장에서 내가 김구 선생님에게 총 3발을 발사해서 죽였다. 이러니까 원영덕 재판장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것을 애국의 견지라고 그랬습니다. 애국의 견지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갖지 않는가. 이게 원영덕 재판장의 그 시각이었고, 결국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회피만 들치면은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 친일 반민족 군인들과 노독술과 이런 그 경찰 출신들이 온통 중국에서 2002년도 환산한 금액으로 200억을 현상을 김구 선생님이 걸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신권한 사람에게는 일본에서 중국인들에게
200억을 그 현상금을 전해주기로. 이것은 한국 민족이 아니고 중국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의 김구를 신고를 하게 하는 그런 그 현혹을 시켰습니다만은 그때가 중국 돈으로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을 그때 당시 은화 1원짜리를 하면은 60만 원 15톤이라고 합니다. 15톤이고 2002년도 화폐 가치로 따져봤을 때 200억이 최소한 200억, 그렇지 않으면 300억, 400억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상을 걸어서도 중국인들은 김구 선생님을 1945년 국내로 환봉시킬 수 있도록 보호해서 국내 보내왔습니다. 돌아오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민족 반역자들이 중국에서 김구 선생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해 맺혔는지 국내에서 동포에서 돌아와가지고 분단에 대해서 통곡하고 그걸 막아내려고 피를 토하는 김구 선생님을 빨갱이라고. 김구 선생님이 북한에 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상과 인형을 떠나서 동포의 피와 피로서 만나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가실 때 임시정부라는 27년을 이끌었던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도 어쩌지 못하고 김구 선생님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1949년 6월 26일 12시 20분경 이승만이가 시킨 안보이 살인 하수인에 의해서 돌아가였습니다. 그리고 친일 경찰차를 온통 시켜서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해가지고 반민특위 위원들을 허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이게 이승만의 행태입니다. 이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소가 지나가다가 배꼽 잡고서 주저앉아서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양심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누라이트가 그리고 KBS가 건국의 아버지 만들기 위해서 이따위 농락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판캠을 앉아가면서 탈식해가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경찰 교육시켜서 천막지 못치게 만들고 양심 있다면은 여기 경찰들 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로 배웠을 텐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KBS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공무원들은 공무집행 시켜서 우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버스 가지고 영등포 경찰서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는 정의와 명분과 정의의 역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KBS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고작 민족 반역자, 살인마, 분단 책임자 김구 선생님을 죽이고 천덕도를 죽이고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라는 걸 웃기는 얘기입니다. 건국이라는 것은 48년도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닙니다. 배경이 있어야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이승만은 직책도 없는 대통령을 지금 몇 대로 미국에서 사유하면서 임시정부에는 당초에 국무총리 제도도 있었는데
대통령이라 하니까 임시정부에서 각하 임시정부는 대통령 제도가 없습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승만이가 떠들지 말아라. 내가 이미 대통령직함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를 철회하게 되면 외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독립사회들은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대통령들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물며 국내에 돌아오지도 않고 외교의 자유이나 하면서 위임 통치를 청원하고 말이죠. 위임 통치가 뭡니까? 그래서 단재 선생은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나마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이는 정권의 수반이라는 사람이 아직 찾으려고 우리의 소열들이 피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택지로 하는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이다.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다는 사람이 위임 통치나 주장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승만이가 외교의 달인이다. 이승만 지지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달인이 1905년 카스라테부터 협정을 맺어서 미일 동맹 군사동맹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미국에다가 위임 통치를 하려나? 외교의 달인이 그 해야 할 소리입니까? 외교는 천부적으로는 자가 오직 미국의 시각만, 미국의 입장만 쫓았던 자가 그리고 안중근, 윤봉길, 이봉차 등등 참 등등 일본에 타격을 가하고 목숨을 버리셨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자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테러리스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그리고 일본 왕에게 한국의 독립을 주면은 한국인들이 고맙게 여길 것이다. 이런 자가 독립운동합니까? 이런 자가 건국의 아버지입니까? 건국의 아버지다운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라 하면은 쌍수를 들어서 국민 모두가 받들겠지만은 이승만보다도 이완용보다도 10배, 20배 더 나쁜 놈이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을 권력에 다 수호로 만들어서 이 동포를 사랑하시는 자격을 완전히 없앤 그런 자가 그런 바탕을 위해서 국민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민족의 살인귀가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돌아가실 때 이 제목이 뭐냐? 분노하라 역사대로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웃기네 친일파의 대부다 하고 여기 책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이걸 꼭 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받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해서 이승만이 역사 왜곡을 해서 건국의 아버지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대역사의 변환기를 여러분들이 선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십니다. 아닌데? 언론노조 쪽에서 나오신 위원장님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번 뵀죠. 매번 올 때마다 언론인으로서 반성도 하고 대신 사죄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놈의 일이 빨리 안 끝나고 김인구가 빨리 정신 못 차려서 계속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사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만으로 50,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1. 저는 이승만이 씨가 건국의 아버지인 줄 알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어느 날 아버님이 위인전 12권짜리 쫙 샀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쫙 있는데 있는 중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하신 분인 줄 알고 컸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 역사 교육을 배우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그땐 함부로 평가 못했군요. 참 현직 대통령, 무서운 대통령이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말도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 아주 훌륭하신 분. 그 다음에 이북의 김일성은 얼굴에 뿔이 달리고 일반 우리 민중을 되는 대로 소 돼지 취급도 안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국놈은 그땐 중국놈이라고 그랬죠. 때놈 중국놈. 중국놈은 6.25 때 무식하게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 민중을 또 힘들게 했다고 배웠고, 소련군은 해방 이후에 북한 지역을 점령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나라로 배웠고요. 미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음으로 양으로 먹을 거 주고 지켜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나라로 배웠습니다. 실제로 저는 나이 50이지만 79년도 이후도 마찬가지요.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고 대학 졸업 후까지 그런 교육을 쭉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언론인이 됐습니다. 언론인이 돼서 언론인의 가장 큰 선생이신 이영희 선생이 여러 말씀 중에 여태까지 제가 한 30년 동안 배운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인은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혹시 그 진실이 나라에 피해가 오더라도 진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애국은 안 하겠다. 이런 정도로 진실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진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언론인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언론계에 종사하는 우리 동지들이 모두 다 양심적인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동지는 아닙니다. 일부 역사에 부역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일신의 출세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동료들 중에서는 국회의원도 많고 또 이런 KBS 이런 큰 방송국 사장 되시는 분들도 다 저희들 동료였고 그렇습니다. 그 진실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가기 위한 작업을 언론노조에서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힘이 부족해서 때로는 또 힘에 눌려서 한 발 전진했다 두 발 후퇴했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 정권 출범 이후에 모든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의 정의도 무너졌습니다. 때문에 양극화 심해지고 서민 노동자 훨씬 더 살기 힘들어지고 가진 자들 훨씬 더 편리해진 세상. 주식으로 재벌들이 1년에 버는 돈이 13조억이 넘습니다. 13조란 돈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이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회적 문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정의가 무너졌고요. 사회 도덕적인 정의도 무너졌습니다. 일반 민중의 양심이라는 게 이제 없습니다. 양심을 지키면 손해입니다. 지금 여기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이 어르신들을 보고 뭐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보고 가면서 마음에 좀 찔리긴 하지만 양심에 좀 털나신 분들은 날 더운데 힘들게 저려봤자 모르는 척하고 가자 뭐 이런 것이 더 똑똑해 보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걸 넘어서 드디어 이제는 도저히 못 참을 일입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가 민중의 힘으로 저 역사 속에 시궁창에 묻어놨던 저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영웅이 돼서 다시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선엽이가 다시
대한민국 구국의 영웅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최근에 이런 모든 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저희 언론노조는 8월 말서부터 전격적인 투쟁에 나서려 합니다. 언론이 지켜야 될 것은 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못할 때 어르신들한테 당연히 야단을 맞아야 되고 그들 야단을 맞을 때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8월 말까지 8월 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그래서 이 정권이 사죄할 때까지 KBS 김민규가 먼저 사죄해야죠. 8월 15일 날 절대 방송 못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앞에서 정중하게 사죄할 때까지 저희 젊은 언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어르신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언론인들이 정의와 또 진실을 위해서 펜을 그리고 또 말로 입으로 하고 있지만 조중동을 비롯해서 또 일부 언론인들은 권력과 돈에 아부불통하고 빌붙어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이런 언론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대한민국과 언론계가 빨리 돼야지 이런 우리가 더운 날 이렇게 비 오고 더운 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농성하고 집회하고 이런 일이 빨리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듣겠는데요. 다음은 최천택 한시대 명예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시는 동안요, 그냥 손피켓 가지고 계시죠? 손피켓 가지고 한 손에는 초를 들고, 한 손에는 손피켓을 들고요. 그 이승만, 그러니까 보시기에, 김민규 퇴진하다가 이제 정면을 보이시고, 제 쪽으로 독재자 이승만, 친일파가 보이도록, 제도 앞으로 보이도록 해서, 우리가 같이 뒤에 거 3번씩 외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친일파 찬양, 김민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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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미와 KBS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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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몸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독립수사의 후손들과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그리고 가족들 앞에 제가 서서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도 여러 선배님들과 동지들 앞에서 조그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적나라한 진실이다. 그래서 왜 진실은 옷을 입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글을 읽다가 그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진실과 거짓이 강으로 수영을 하러 갔는데 거짓이 재빨리 나와서 진실의 옷을 입었답니다. 그 진실을 나와보니까 자기 옷이 없어져서 거짓의 옷만 남았기 때문에 거짓의 옷은 입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맨몸으로 다니게 됐답니다. 그래서 적나라한 진실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은 진실의 옷을 입고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실은 옷을 벗었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막상 진실을 만나게 되면은 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이승만이의 거짓말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 앞에 언론노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52년도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맨날 들은 얘기가 이승만이 맨날 하는 소리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래 저도 그런 줄 알고 속아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내용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그 이승만이가 미국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그것을 영어를 몰라서 오역을 했을 리는 없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헐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유엔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유엔 헌장을 만들어서 미국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어떤 나라든지 쳐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엔에서 발표한 그 글에 의하면은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이루어진 그 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분할하는 남한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극은 우리나라의 분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전 보고 그 원인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래서 이승만은 자기가 분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결의된 그 문안을 거짓말로 속여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국민을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또 얼마나 인간성이 나쁜 사람인 거 아니? 그 미국에서 독립자금을 많이 대준 분에게 찾아가서 그 따님이 이승만보다 30살이나 아래인데 그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 이런 영체 없는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서양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프란체스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국부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것을 앞장선 김인규는 민족 반역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보내왔는데 그 돈을 주고 받은 영수증을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의하면은 예상했던 금액의 한 반 이하로 나라를 팔아먹었답니다.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돈을 집어주고 그 영수증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명단은 아직도 발표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이고 독립군들을 방해를 한 이승만이를 미워한다니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독립군의 후예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돼서 언론이 바로잡힐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같이 함께 투쟁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송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른들 앞에서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저는 더 송구하고 해서 원래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더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정말로 대표해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또 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이 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원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들어보고 또 청년들이 또 각오와 결의를 밝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20대 청년입니다. 유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50대라고 하셨는데요. 그 역사를 살아가시면서 역사를 배우실 때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인전도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80년대에 태어났는데도 저희 집에도 그 위인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배우고 대학교로 들어왔는데 대학교에서
그런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자리를 요직을 다 점하고 있구나. 독립운동 열심히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친일, 일본에 붙어먹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구나. 이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우리나라의 훌륭한 멋진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걸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대학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역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모습인 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사회를 가르쳤는데요. 근현대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전두환이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잘잘못을 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구나. 진실을 찾아가는 역사들이 지금 조금씩 매우 늦었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았는데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다시 역사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백선엽 인터뷰를 계속 연재를 했더니 올해 5.16 5월 16일에는 5.16 쿠데타 3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박정희 띄우기, 쿠데타 띄우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덩달아 김종필도 같이 나와서 쿠데타의 주역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던 5월 18일 광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모두 뛰니까 모두 뛴다고 KBS가 같이 덩달아서 백선엽 특집을 내보내더니 이승만 특집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다시 돌아간 역사가 과연 어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져올지 정말 걱정됩니다. 저희 집에 10살짜리 조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조카가 어느 날 집에 어떤 만화책 한 권을 갖고 오더라고요. 학교에서 나눠줬다고. 워낙 만화책을 좋아해서 그 친구가 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6.25에 대한 만화책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고 늑대의 모습을 한 북한군이 있고 미군과 이승만이 우군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고 백선엽 장군도 나오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제 조카가 열심히 공부한 걸 보여주겠다며 저한테 그 만화책 이야기를 하면서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은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열심히 되살려놓은 우리 역사의 진실이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또래들이 일제시대 때 간혹한 탄압에 맞서서 열심히 싸웠던 독립투사들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독재 시절, 원목했던 독재 시절에 독재자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갈 때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왔던 사람들을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역사는 그냥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한테 붙어서 빌어먹었던 사람들이 이 역사에서 승리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냐 역사를 기억할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KBS 앞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이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대고 아직 창창한 젊은입니다. 어르신들의 이런 모범 따라서 저 남아있는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